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의학원 입시전형연구소장 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분당 고교백서 설명회, 그 다음에 그저께 있었던 2028 이후의 대입,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예비고1 학생들에게 필요한, 입학 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오늘 설명회로 이제 끝이 될 거예요. 지난 분당 고교백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특징과 전체적인 구조를 봤다 그러면 그저께 이제 2028 이후의 대입 시에서는 대입을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는 거였고요. 오늘은 그것들을 종합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고등학교 3년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것들을 좀 월별로 좀 보게 될 거예요. 밴드에는 오늘 요 슬라이드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딱 정리된 자료집은 지면 자료집으로만 이제 학원에 비치돼 있으니까 학원에 좀 여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수령해 가시면 될 거고요. 밴드에는 오늘 슬라이드만 올라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저께 이제 2028 이후에 대입해서 되게 자세하게 뜯어봤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좀 다시 핵심을 짚고 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현재 고2, 고3의 9등급 체계고, 여기가 이제 현재 고1부터의 이제 5등급 체계죠. 내신 5등급 체계. 그리고 이게 올해 3학년, 이제 다음 주에 그거 고2 원서 쓰죠. 내일부터 쓰죠. 그래서 그 올해 3학년 학생들의 1학기 학업 성취 사항이거든요. 25개 중학교. 그 A등급 평균이 지금 43.1%예요. 그럼 요 학생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9등급 체계에서는 누군가는 5등급이 나오고 5등급 체계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A등급, 중학교 때는 A등급보다 좋은 등급이 없는데, A등급이었는데, 그 점수를 받은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A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3등급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3등급에 안착을 할까를 보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공부머리 믿고 이제 중학교 때와 다르지 않은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공부머리가 좀 있으면 뭐 지필평가 전에 한 2주 정도 바싹 하면 점수가 유지되던가 이제 올라가던가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방법이 이제 통용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양도 그렇고 과목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수행평가를 좀 싫어하는 학생들, 수행평가 감점으로 이제 등급이 가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거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기꺼이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이루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분당 18개 고등학교의 이제 거기 대학 진학률입니다.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이죠. 이제 예비 대2가 되겠죠. 2명 중에 1명은 4년제 대학을 갔고, 11%는 전문대를 갔고, 36.4%가 이제 적극적으로 재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작년에는 의대 증원과 이제 무전공 확대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재수 비율을 보였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지금 36.4%는 3명 중에 1명인 거잖아요. 원래는 10명 중에 4명꼴로 보통 이제 재수를 선택했었는데 가장 낮은 정도를 보였고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하고 그다음에 재수 비율이 높은 순으로 18개 고등학교를 이렇게 정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변경되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의대를 가는 학생이건 철학과를 가는 학생이건 모두 다 똑같은 수능을 본다라는 거였고요.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현재 고2, 고3까지는 요 탐구 과목이 30분인데 40분으로 늘었고 20문항인데 25문항으로 늘었고 2점짜리와 3점짜리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점짜리, 2점짜리, 2.5점짜리로 변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출제를 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이 이제 탐구에서도 1학년 때 범위지만 탐구에서도 변별을 할 거니까 요거 공부를 좀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벌써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저께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제 전북, 부산, 경기, 그다음에 서울까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1학년 1학기 성적 중에서 누적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1.5등급을 맞은 학생,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을 맞으면 1.5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이제 9등급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2.4 정도가 나와요. 2.4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1.5가 나오면 그게 대학 라인이 어느 정도일까가 가늠이 될 거 아니에요? 요 2.4 정도면 이제 국민대, 숭실대, 그다음에 세종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하면 경희대권이 좀 나오게 되고, 1등급 비율은 한 2% 내외 정도 나오게 됐는데, 제가 지난 분당고급에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5, 1등급 인원이 나왔어요. 고교별로. 그래서 2.1% 정도가 나왔는데 공개를 하지 않은 이런 고등학교들까지도 2.1%를 적용을 하면 1학년 1학기 때 분당 18개 고등학교에서 90명 정도의 5, 1등급 인원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기가 갈수록 요 인원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학기마다 30%씩 줄어든다 그러면 한 20명 후반대가 될 것이고 한 학기마다 한 20%씩 줄어든다 그러면 한 40명대가 될 거예요. 근데 현재 고2, 고3들 중 9등급 체계에서 분당 18개 고등학교에서 5.1등급 학생들은 많아야 한 해에 이제 한 3, 4명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1등급 학생들이 이제 한 10배 정도 늘었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던 건데, 5등급 체계로 변환이 됐을 때 대학의 평가가 숫자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도였죠. A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맞아서 1.0의 내신이 나왔고,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두 1등급인데 사회를 싫어하는 학생이라 사회가 3등급이 나와서 1.17이 나온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두 2등급이 나와서 2.00인 학생인 거죠. 근데 요 학생들을 5등급으로 치환을 하면 1.00인 학생은 당연히 1.00이 되는데 요 1.17이었던 학생은 요 사회 3등급이 2등급으로 이제 2등급으로 환산이 되면서 1.09라는 내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C 학생은 요 2등급들이 죄다 이제 1등급으로 환산이 되면서 1.00으로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거는 요 두 학생은 9등급 체계에서는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고 요 학생은 중앙대를 가는 아이예요. 근데 5등급 체계로 환산을 하니까 중앙대를 가는 아이가 의대를 가는 아이보다 숫자를 이기고 있네.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네. 라는 게 좀 나오게 되죠. 대학은 요 아이보다는 요 아이를 선발하고 싶을 텐데 숫자 상으로서는 얘가 이기고 있으니까 대학에서는 그 점을 고민하게 되고 숫자를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숫자와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까지 함께 평가할 것이 좀 그런 대학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연구 논문을 냈습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각 대학교 입학사정관님들께 이제 설문조사를 뿌려서 그 응답이 나온 것들을 이제 통계 프로그램 처리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인데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는 전형이죠. 자, 현재는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를 걸어놨었는데, 이제는 내신에다가 출결에다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다 면접만 봤었는데, 이제는 학생부의 면접에 수능 최저까지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논술 전형은 논술에다 수능 최저만 걸어놨었는데, 이제는 논술에다가 출결에다가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정시는 원래 수능만 봤었는데, 이제는 수능에다가 출결에다가 내신을 반영하든, 수능에다가 출결에다가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무슨 과목을 잘했던, 그 다음에 수능에다가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하던,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 잠시만요. 자, 교과 전형에 추가된 요 출결 및 교과 종합평가라는 건 결국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하던 평가인데 그것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게 됐고 자, 종합 전형에 추가된 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란 요소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 있던 요소였는데
그게 종합 전형에 들어가게 됐고, 논술 전형에 추가된 출결과 교과 성적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던 요소였는데 논술 전형에 추가가 되었고, 정시에 추가된 요런 것들은 수시 전반에서 온 요소들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현재 고2, 고3들의 입시처럼 교과면 내신, 종합이면 학생부, 논술이면 논술, 정시면 수능, 이렇게 명확히 구분된 게 아니고 그 전형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교과 전형은 내신을 조금 더,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조금 더, 논술 전형은 논술 실력을 조금 더, 정시는 수능 성적을 조금 더 강조하는 전형일 뿐 각각의 요소들이 파고 들어가서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쉽지 않다. 상위권 대학교 입시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내년 4월 달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죠. 내년 4월 달에 현재 고1들이 고2가 되는 4월 달이죠. 각 대학교들이 우리 요런 것들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우리 대학의 손익 계산을 해서 우리는 교과 전형을 어떻게 반영할 거야, 그리고 몇 명 모집할 거야 라고 하는 시행 계획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따 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3년이 어떻게 지나갈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입이 1년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1월입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이제 이번 달 말에 정시 원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합격자가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1월 23일 날 고등학교가 확정이 되죠. 그때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특강이 출간이 됩니다. 그다음에 2월이 되면 정시 합격자 발표가 최종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모집이란 것도 하게 되는데 추가 모집도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고1, 고2, 예비 고2와 예비 고3이겠죠. 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년에 학생부가 최종 마감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될 거고요. 3월 24일 날 전국 모의고사 3월 학력평가를 보게 되고 4월이 되면 중간고사가 있죠. 그리고 중간고사가 4월 말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4월 말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게 각 대학별로 논술 기출은 무엇이었고, 면접 기출은 무엇이었는지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논술과 면접 기출이 이때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고3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각 대학들이 이제 모의 논술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는 거는 뭐죠? 수능이란 시험을 연습하기 위한 시험이죠. 그럼 모의 논술도 논술 전형을 연습하기 위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대학교들이 우리 올해 논술고사 이렇게 낼 거야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 시험, 논술을 보게 되어서 분당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모의 논술을 많이 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고요. 고3은 5월 달에 이제 학력평가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요때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2027학년도겠죠. 2027학년도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고, 그때 각 대학교가 이제 입학 설명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일 어머님들은 물론이고 예비 고이는 완전 중요하고 예비 고일 어머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가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년 4월 말에 각 대학교가 우리 2028 학년도 때 이렇게 모집할 거예요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은 시행 계획을 발표한 학교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예고를 한 학교는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가 있거든요. 요 세 대학 말고는 예고를 한 대학도 없어요. 그래서 요때 각 대학교들의 구체적인 2028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의 첫 입시의 모습이 요때 그려지게 되는 거라 요거를 발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6월이 되면 고3은 처음으로 이제 N수생이랑 싸우게 되는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고등학교 1, 2학년도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다음에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보다 훨씬 더 일찍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학 어디가란 사이트가 있는데, 예비고등 어머님이라면 요 사이트가 아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대학 어디가를 검색을 하시면 요 사이트가 나오는데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요때 각 대학교들의 수시정시 입시 결과가 모두 탑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수능 특강이 발간을 했다면 6월 달에 이제 수능 완성이 발간이 됩니다.
7월이 되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겠죠. 고3은 7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요때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코엑스 부스를 빌려가지고 각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고3 학생들에 대해 수시 상담을 해주는 수시 박람회가 열리게 되고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시가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8월 31일까지의 학생부 기록이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입니다. 그다음에 9월이 되면 고3 학생들은 N수생이랑 두 번째 싸우는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고등학교 1, 2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고3 학생들은 내년에 이제 9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요때 9월 말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 고1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발표가 내년 8월 말에 정확히 8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또 9월에 확인을 하게 되겠죠. 요때 예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입시, 2029학년도 입시의 구체적인 일정과 원칙들이 담겨 있는 202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10월이 되면 2학기 중간고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1, 2, 3학년 모두 10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근데 고3 학생들은 수능 전에 있는 논술과 면접이 있고 수능 후에 있는 논술과 면접이 있는데 요때 그 논술과 면접이 수능 전에 보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11월에는 수능을 보게 되고 내년도 수능은 11월 19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후에 논술 면접을 보게 되고요. 12월이 되면 2학기 기말고사가 있을 것이고 요 수능 본 3주 정도 뒤에, 3, 4주 정도 뒤에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일 수능 성적표를 수령을 하게 돼요. 오늘은 수능 도수 분포가 올라와서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드렸고, 그래서 예비고3 학생들은 12월 11일 날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막 수시 합격자가 막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요때 또 7월에 수시 박람회를 했다면 12월에 정시박람회도 코엑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고 3학생들은 1월이 넘어가서 1월 초에 정시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 이렇게 주요 이슈들이 있게 되고요. 어, 그것들을 정리한 하나의 표가 요겁니다. 제 밴드에도 올려드렸던 표였는데요. 그 매해 이제 작성해서 제가 올려드리는데, 요것들을 제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이제 풀어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예비 고일에 이제 1월이죠. 지금 현재 중3 학생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중3 학생들이고, 요 1월부터 이제 고3의 대학 합격까지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그려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예비 고일 학생들이 이제 1, 2월이 되면 당연히 이제 선행학습 할 거고, 이제 심화학습 하게 되겠죠. 그리고 1월 23일이 되면 고등학교가 발표가 될 거고요. 고등학교가 발표가 되면, 내가 배정받은 고등학교가 입학 정원이 몇 명이니까 내가 1등급을 받으려면 몇 등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좀 더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고요.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매번 이제 2028이치에서 강조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과목 선택과 성취를 강조드리는데 그러면 내가 그 과목을 왜 선택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대학교의 그 학과가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이런 걸 가르치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워야 돼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꿈과 전공을 정하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학생들이 꿈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학문이 어떤 갈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안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고, 그 학과들은 뭘 배우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로가 좀 명확한 목표가 좀 명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가 원하는 키워드, 그다음에 그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물론 대부분 요새는 GPT로 해결을 하죠. 그다음에 내가 탐구를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고 도서 같은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입학 전에 정리를 해놓으면 입학 후에 학교에서 뭐 장기 프로젝트가 있다라든지 과제 탐구가 있다라든지 수행평가라는 게 있을 때, 그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꽃감 빼먹듯이 내가 정리해 놓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문이 어떤 갈래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학과가 있는지, 나의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자, EBS에 이런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또 여기서 이런 검사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크넷이란 고용이24 사이트를 들어가면 또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진로진학정보센터에 가면 또 이런 검사들을 할 수 있어요. 검사 시간이 꽤나 길고 검사도 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양질의 검사들을 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면 또 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클릭을 할 수 있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심지어 내가 이제 어떤 계열이다. 그럼 그 계열에 어떤 학과가 있다. 그럼 학과를 클릭을 하면 그 학과로 갈 수 있는 진로들, 그다음에 진로 그 직업들을 또 클릭을 하면 심지어 연봉이 얼마인지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학과가 설치된 대학들도 나오게 되고, 또 클릭을 하면 그 대학교의 입학 결과도 나오게 되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웹서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진로 역량, 내가 무조건 이 진로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갈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진로들이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이제 진로 성숙도가 좀 높아지는 거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되게 MBTI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MBTI에 따른 진로, 뭐 이런 것도 컨텐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 이런 검사를 하면서 고민해 보시는 게 만 배 정도 좋으니까 이런 검사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의 입시, 2029학년도 입시잖아요. 예비 고1들은. 2029학년도의 입시는 결과가 나온 게 없죠. 왜냐하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변환된 입시가 나오는 거는 고1 학생들이, 현재 고1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그 입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 계열에선 숭실대, 자연 계열에서 세종대 교과 전형을 가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아주 잘 준비를 하면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게 되는 라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겨울방학 때 요 정도의 정보를 갖고 내가 1학년 1학기 때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이 나와서 1.5라는 내신이 나오면 우선은 내가 요 정도 대학교 위아래로 어딘가에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혀 없는 지금 대학교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한 1.00부터 1.50까지 0.50 정도밖에 없는데 이 0.50 사이에 서울대 의대부터 세종대 일반학과까지가 완전 꽉 뭉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큰 캐퍼가 0.5라는 사이에 쫙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굉장히 치열한 내신 경쟁 구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을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학과 키워드를 정리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을 얘기할 때 메디컬을 가고 싶다 그러면 메디컬의 이제 학과 키워드는 어떤지, 그럼 이 키워드들을 갖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사이트들은 뭔지, 그 다음에 그 참고 도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의대에 관련한 키워드들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 걸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이런 걸 뭘 의미하는지 어떤 갈래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요 참고해야 될 사이트들은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GPT를 활용을 하면 대부분의 키워드나 사이트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참고 도서가 이런 걸 읽는데, 이걸 무조건 읽으면 붙고 안 읽으면 떨어진다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탐구를 해나갈 것인가, 그 계기가 되거나 후속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는 도서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 허둥지둥 되지 않고 꽃감 빼먹듯이 이런 것들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가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교육과정 편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동아리는 날 뭘 들어가야 되는지, 수행평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1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요게 이제 올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의 결과인데
경기도 학생들의 1지망 배정 비율은 82.7%고요. 그다음에 시도별로 이렇게 합격률이 나오는데 1지망 배정 비율이 나오는데 분당을 포함한 성남은 78.9%로 나오네요. 매해 성남이 지역도 넓고 학교도 많기도 해서 1지망 배정 비율이 좀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이제 1지망이 되고 뭐 심지어 이제 끝지망 되는 학생들도 왕왕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럼 학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분당 고교버스 다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 1300분을 이제 뿌렸으니까. 요 안에 내가 배정된 학교의 교육과정, 특색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별의별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을 또 하시고, 그래도 또 더 알고 싶다 그러면 학교 알림이란 사이트에 내가 배정받은 고등학교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또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밴드에 그 고등학교에 올해 이제 브로셔 같은 거 다 올려드렸고, 설명의 슬라이드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고등학교가 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2월 동안에는, 입학하기 전까지의 완벽한 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입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공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실 텐데 3월이 되면 이제 3월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범위예요. 중학교 범위라 게다가 또 내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결석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수능이라는 시험에 익숙해지고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는 45분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근데 모의고사는 100분을 오롯이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꼭 모의고사는 충실하게 보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일정이 1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범위는 어떠한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밴드에 올려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EBS 사이트 가시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이제 등급 컷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고일 학생이 3월 모의고사 그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꼭 시간을 재서 보셔야 됩니다. 꼭 시간을 재서 보셔야 되는데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풀어서 채점을 했는데 뭐 국어가 예를 들어서 67점이 나왔어. 그럼 너 3등급 컷이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너 지금 정시로 경기대도 못 가.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이제 장단점을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좀 더 해야겠구나. 근데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하기도 하죠. 중학교 범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학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모의고사라는 유형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주는 걸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0일이 되면 예비고일 학생들의 수능 천일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비고일 학생들의 수능 1078일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캘린더에 D-Day 카운팅 해주면 좋겠고요. 우선은 제가 2028년 11월 16일 날 수능을 본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건 예정이고요. 확정일은 내년 이제 8월 말일 날 여러분들의 이제 대입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가 될 때 날 텐데 대부분 항상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보게 되니까 아마 요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그 여러분들이 내년에 학교에서 배우게 될 1학년 때 배우게 될 내신 과목인데요. 요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수능 과목이고 3년 내내 모의고사를 요 과목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교육과정 평가원도 요 과목으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시험 문항수도 늘리고 시험 분수도 늘리고 배점도 세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충실한 좀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 제가 며칠 전에 밴드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발간한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항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것까지 함께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 찐 이과라고 부르는 아이들 또는 찐 문과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사회학 또는 과학에 이렇게 취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의대를 가는 학생이건 철학과를 가는 학생이건 모두가 똑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 통합사회에 깊고 넓은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월 때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이 이제 논술과 면접을 대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라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한 것을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대학교들은 면접을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면접이란 거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의 학생부를 기초로 해서 면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부를 GPT로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들도 세특을 GPT로 써요. 그러면 이 학생부가 상향평준화가 되고 변별도가 굉장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검증하거나 아니면 지원한 학생이 어떠한 논리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학교가 입을 모으고 있고, 이 면접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이 면접과 논술은 결국엔 단기간에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깊은 본인의 논리적 사고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심화 문제를 풀든지,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지 사설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요약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들이 사실은 나중에 그 근력이 쌓여가지고 3학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입학을 하게 되겠죠. 입학을 할 텐데 3월이 진짜 금방 지나가요. 왜냐하면 입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 적응해야지, 그다음에 시간표 적응해야지, 학교 선생님 적응해야지, 담임 선생님 적응해야지, 친구들 적응해야지, 선배들 적응해야지, 그리고 뭐 동아리 가입하라 그래, 임원 활동 정하라 그래, 그다음에 봉사 활동 정하라 그래. 별의별 것들을 3월 달에 다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3월이 금방 지나가요. 근데 4월이 되면 우리 뭐 해야 되죠? 4월 되면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막 수행평가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되면서 허둥지둥 되는 그런 시간을 버리게 되거든요. 3월을 굉장히 충실하게 보내줘야 되는 것들을 우선 첫 번째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여러분들의 이제 교내 학사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캘린더에 적어놔야겠죠. 지필평가는 언제 보고, 방학은 언제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해 이제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정리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학교만 다닐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게 되는 학교의 학사 일정을 체크를 해서 캘린더에 중간고 지필평가 일정과 방학 일정 같은 것들, 그다음에 중요 행사 같은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 셋째 주에 학부모 총회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주 정도에는 학부모 총회를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라고 권장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학부모 총회를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될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될지, 이 학교의 특성은 무엇이고, 또한 전년도 입학 결과는 어땠는지, 그 선생님은 누구인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회사 생활을 하시느라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뭐, 아이를 통해서 자료집이라도 받아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3년이 아니라 짧게라도 고등학교 1학년을 좀 그려보시는 것들을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입학 후에 첫 지필평가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할 시즌이 되죠. 그러니까 내신을 아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험이 1학년 1학기 첫 지필평가입니다. 이 지필평가가 한번 터져주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떨어지기 싫어서라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또한 좀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중학교 때는 공부는 잘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완전 디프레스 되면서 악순환이 도는 경우가 있어서 꼭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아주 정말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월엔 모든 학교 활동이 이제 세팅이 되고요.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내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교내 활동이 시작이 될 때 학교마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나의 학생부 기록의 첫 단추가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학교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1학년 1학기 첫 지필평가 시간표가 이렇게 공지가 되고요. 공지가 되고, 제가 그저께 설명회에서도 굉장히 좀 강조했던 얘기였는데, 이제 A와 B를 가르는 점수, 선생님들이 추정하는 분할이라 그러는데 추정 분할 점수가 꼭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를 해야 됩니다. 지필 평가를 보기 전에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는요. A와 B를 가르는 점수가 요렇습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한다 그러고요.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한 4월이 되면 뭐가 발표가 되냐면
우리 학교 우리 과목의 지필평가가 몇 퍼센트고 수행평가가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지필평가에는 선원 수령이 몇 퍼센트 몇 점이 있고 수행평가는 요런 어떤 게 있는데 그걸 언제 보게 되고 요런 것들은 자세한 정보들이 있고요. 제가 그걸 분당 고급 엑셀에 싹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해 원래는 중고등학생들이 4월과 9월에 전국 영어 듣기 평가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는 경기도교육청의 임태교육감은 경기도는 내년부터 영어 듣기 평가를 하지 않겠다. 활용률도 적고 이게 사실은 또 학교의 스피커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아이들이 점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해서 내년에는 영어 듣기 평가를 아마 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아이들이 이제 듣기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또 학원에서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창체 활동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학교 주도 활동 시간, 이제 스쿨 레드, 그다음 액티비티 타임이라고 학교 주도 활동 시간 슬래시라고 경기도 교육청은 명명하거든요. 이게 지금 불국고 건데 학교마다 모든 이제 슬랫 활동들을 다 열심히 다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은 잘 짜놨는데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또한 학교도 잘 짜놨고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학생부에 잘 기록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학교의 이제 입학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학교의 양질의 프로그램과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것이 잘 그려지는, 잘 기록된 학생부, 요 세 박자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4월부터 본격적인 창체 활동이 시작이 되고, 예를 들어서 탐구 활동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겨울방학 때 미리 짜놨던 주요 키워드들, 사이트들, 도서들을 참고로 해서 탐구 활동을 해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시간에 급박해가지고 갑자기 막, GPT를 활용해가지고 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변별도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유니크하지 않아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미리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 초가 되면 또 학교에서 어떤 공지를 하냐면요. 이제 프로젝트 봉사활동 할 사람들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내라 이런 공지를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환경정화 봉사라든지 급식실 봉사라든지 교내질서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학생 개인 또는 팀으로 뭉쳐가지고 너네한테 맞는 사회에 이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주제를 니네가 짜, 활동도 니네가 짜, 그리고 그 계획서가 괜찮으면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거 열심히 활동해. 활동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괜찮으면 그걸 봉사활동 시간으로 1년에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인정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대입 시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뇌고의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학기술과 스마트 솔루션을 이용한 환경보호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요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했겠죠. 그러면 나의 진로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 공동체 역량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양식을 어, 오늘 오프라인 참석자들한테 지면 자료집으로 드렸어요. 요 양식이 필요하시면 학원으로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 되는데 꼭 요 양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학교에서 파일로 작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4월부터 창체 활동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생부 활동은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정리를 한다고요. 근데 요때 정리를 선생님들이 하자고 했을 때 내가 학기 중에 학년 중에 뭘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걸 꼭 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기록해 놔야 되는데 샘플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래도 4월이다. 그러면 4월에 이제 5주차까지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주요 행사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동아리 활동은 뭐가 있는지, 수행평가는 뭐가 있는지, 공부는 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탐구 프로젝트가 있으면 난 탐구를 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적어 놓은 캘린더에 따라서 나는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들을 또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각 과목별 선생님이 써주는 것들. 그래서 언제 무슨 과목에서 무슨 단원을 공부했고 어떤 내용을 다뤘는데 난 그 수업에서 뭘 했었다를 기록을 한 다음에 내가 잘하거나 이해한 점,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나 어려웠던 점들을 적어 놓는 것.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대학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아니면 굉장히 유니크한, 이런 탐구, 대학교 학부생 수준의 탐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탐구를 왜 하게 되었어? 수업 때 어떤 내용을 배웠길래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이런 활동을 한 거야?를 유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과와 연계된 탐구를 중요시하는데, 그러면 요 내용을 배워서, 아, 이것과 관련된 내가 활동들을 뭘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아리에서건 진로활동에서건 슬래시 시간에서건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제출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고 학생부가 잘 그려질 수 있는 하나의 비교과 플래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제 중간고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첫 집필평가가 이제 끝나게 되겠죠. 첫 집필평가 끝났을 때 사실 보일 어머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뭐 밴드 채시를 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평균이 98점이었는데 뭐 99점이었는데 갑자기 이 과목이 3등급이 떴다. 이거 왜 이러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물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 보여드렸다시피 3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3등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은 멘탈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학기의 내신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의 합산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내가 이걸 수정할 수는 없고, 그럼 남아있는 것들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나왔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나가는 것, 끈질기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입의 첫걸음이거든요. 꼭 멘탈 흔들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보통 고등학교들이 교육과정 박람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 교육과정 박람회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 학교에서 이제 니네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과목을 깔 건데, 니네가 이런 2계열로 가려면 이런 과목을 선택하면 좋고, 이 학과를 가려면 이런 과목 선택하면 좋아. 그러면서 이제 뭐 선택할래? 뭐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교육과정 박람회를 하게 되고, 1차 선정을 하게 됩니다. 1차 선정을 하고 2학기 때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요때 학교에서 다 이제 안내를 할 거예요. 요것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 아주 여러분들이 예비고리 학생들이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비고일 학생들의 입시는 2029 학년도 입시지만 바뀌게 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첫 입시는 2028 학년도 입시인데 요때 그러니까 현재 고1 학생들이 고2가 된 4월 말에 각 대학교가 우리 익년도에 이렇게 뽑을 거예요라고 하는 자세한 시행 계획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를 변했을 때 대학에 뽑는 모집의 모습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또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니까 5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한 학습을 하게 되겠죠. 중간고사를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요렇게 하게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 설명회, 교육과정 박람회를 하게 되고 다 안내를 한 다음에 요렇게 링크를 뿌려가지고 선택하렴 하면 1차 결정하렴 하면서 1차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정 박람회 때 그 각 고등학교들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겠지만 이미 모든 대학교는 얘들아, 니네 2022 개정교육과정이야? 알겠어. 우리 대학교에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들은 듣고 와야 돼라고 하는 예고들은 이미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고, 그러면 요것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구나 선택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나한테 필요한 과목인데, 그 과목이 언제 우리 학교에서 편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과목을 듣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 것이고, 그 몇 명 중에 그 아이들 구성은 어떠할 것인가를 내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를 가고 싶어. 공대를 가려면 이 역학과 에너지라는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요게 2학년 2학기 때 깔려 있구나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고, 근데 역학과 에너지를 보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듣는다는 애들이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또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수학, 과학으로 날고긴다는 놈들은 요걸 다 듣는 것 같아. 아, 그럼 제가 내신이 밀릴 것 같잖아요. 4, 50명밖에 안 듣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내신이 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 이번 겨울방학 때 아니면 이 과목을 언제 어떻게 미리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로드맵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좀 계획을 한번 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년 4월 말이 되면 2028로 바뀌게 되겠죠. 2028학년도 이제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될 것이고, 비로소야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2028학년도 입시의 선명한 모습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제 6월이 되면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몇 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표준 점수는 어떤지, 반에서 몇 등 했는지, 학교에서는 몇 등 했는지, 그리고 그 문항의 난이도는 어땠는데 쉬운 걸 맞았는데 쉬운 걸 틀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학습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올해 1학년들의 6월 모의고사 이제 그 등급 컷이에요. 이것도 EBS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구 과목이 2점짜리 문항과 3점짜리 문항으로만 있었다 그랬는데 1학년부터는 1.5점짜리, 2점짜리, 2.5점짜리 문항으로 탐구 과목들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등급 컷이 0.5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하나 틀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이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겠죠.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이제 수시 지원의 5분의 1이 끝난 겁니다. 한 학기가 지났으니까요. 그럼 그 내신을 가지고 내가 내신이 어떤지를 내가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중요한 것들 뭐가 있냐면 4월 달부터 이제 슬랫 활동, 창체 활동이 시작이 되지만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 하기 요 텀이 좀 뜨잖아요. 요때 각 고등학교들이 슬랫을 아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가 판교구의 예를 들어왔는데요.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 7월 4일, 7월 7일, 7월 8일, 올해 7월 4일, 7월 7일, 7월 8일 날 교과 수업은 하지 않고 아예 참체 슬랫 활동으로 다 짜버렸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요 기말고사 끝나고 하는, 그 몰아서 하는 슬랙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한 여러 가지 활동들 및 탐구들을 압축해서 활용점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기말고사 끝난 후련함은 있겠지만 요 창체 활동을 열심히 하게 슬랙 활동을 열심히 해놔야 여러분들 1학기 그 학생부가 아주 충실하게 적혀지는 것입니다. 그 1학기가 내신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요거를 펼쳐보고, 내가 1.5가 나왔구나. 숭실대, 세종대, 경희대 라인이구나. 요 위아래 어딘가에 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8이 나왔어. 1.8이 나왔으면,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신을 올리기 위한 동기부여 및 학습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겠죠. 자,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쯤에가 되면 이제 기말고사 보고 술래까지 하고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얘들아 세특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학기 말에 세특 정리하고 2학기 말에 세특 정리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1학기 세특 딱 끝났는데 요게 내가 오타가 있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 2학기 때는 수정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육부에서 한 발 물러서서 우선 1학기 세특은 8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정은 2학기 때도 할 수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 그 다음에 1학기 500자, 2학기 500자도 많다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통 과목에 한해서 1학년 거는 1, 2학기 합쳐서 500자로 할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은 요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고 예비고1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특별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원칙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8월은 여름방학이잖아요. 근데 여름방학은 사실은 길어야 3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학기 때 모든 것들을 선행학습한다라기보다는 빠르게 확실하게 확인한다 정도의 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리고 1학기 때 했던 비교과 활동을 정리하고 2학기 때 할 비교과 활동을 좀 구상하게 되는 활동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 2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월, 정확히는 8월 말일인데, 이제 9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직접적에 치르게 될 2029학년도의 대입 원칙과 일정이 발표되는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 기본사항이 발표가 되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2028이 됐잖아요. 내년 8월 달엔 여러분들의 입시인 2029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가 되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다 일정이라든지 원칙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세부 일정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월이 되면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공동교육과정 품앗이라 그랬는데 내신도 절대평가고 여러분들의 입시는 어떤 과목을 적극적으로 수강하고 성취했는가가 중요한 입시이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 공지가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모의고사를 또 보게 될 거고 요게 1학년의 마지막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10월 모의고사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전국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그 가정통신문 공지가 뜨게 됩니다. 얘들아, 이제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하자, 그러면 요런 과목 깔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과목도 있어, 라고 하게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을 깔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과목이 안 깔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신청이 막 폭주해가지고 인원이 차가지고 내가 신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란 것도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번역별로 묶어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깔게 되는데 이 과목은 매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인원이 너무 많거나 여러 이유로 못 듣게 되는, 듣고 싶은데 못 듣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예 경기 이후문 학교를 올해 3월 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아예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 있고 학교 운영에도 있고 합니다. 그럼 공동교육과정과 경기 이후문 학교의 다른 점은 뭐냐? 다 절대평가고 다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경기 이후문 학교는 나의 일과 시간 내에 그 수업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 학생 개인별로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강 시간들이 있는데 이 공강 시간에 경기인문학교에 맞는 시간, 내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시간에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시간표와 경기인문학교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못 듣게 되는 문제점들도 발생을 해서 경기인문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기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게 늘 푸른 것걸 가져왔는데 학교에서 이런 공지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그 학교들이 좀 소극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학생인데 경기 이음문학교를 신청을 하면 수업을 듣는 건 좋은데 내가 이걸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얘가 들으면 무슨 과목을 듣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신청 못하거나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신청 못하면 반드시 요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의문학교 검색하시면 요거 나와 있고, 사실은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보다 훨씬 많은 대부분의 과목들, 여러분들의 필요한 과목들은 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할 것이고요. 이제 10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배부가 되고, 이제 11월 때는 거의 이제 여러분들의 1년 학생부 내용들, 탐구들이 마무리가 되어갈 시즌이 됩니다.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수시 지원의 5분의 2가 끝나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조금 더 선명해지는 여러분들의 수시 지원 라인권이 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여러분들 겨울방학을 하게 될 텐데 꼭 제가 강조가 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때 이미 2학년 때 들을 내가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그 과목을 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수능 과목은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2학년 때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을 계속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2학년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내신과 수행평가에 허덕허덕 되면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부하지 되게
공부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학년 때 좀 큰 코 다칠 경우가 있으니까 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공부도 꼭 열심히 해주면 좋겠고 2학년에 올라가서도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실전 모의고사를 봐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고의 겨울방학 1학년이 끝난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때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대부분이 이제 수능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은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지만 국어, 영어, 수학은 대부분이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때의 학습이 사실 여러분들의 수능 근력을 키우게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때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1학년이 끝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1학년 때는 수시 열심히 하다가 1학년 내신 안 좋아져서 난 정시 파이터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스카이 아니면 안 간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서울의 대학교들이 많다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지금부터 내가 무슨 뭐 경기권의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있대, 지속하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점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이제 끝까지 나아가줘야 되겠죠. 이제 2학년이 됩니다. 당연히 3월 또 금방금방 지나가겠죠. 뭐, 그, 임원 활동하라, 뭐, 프로젝트 봉사 활동하라, 이런 것도 이게 될 거고, 이제 공동교육 과정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2학년이 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전교생 모두가 다 같은 과목을 공부해서 그 아이들이 다 똑같이 내신 산출을 했다 그러면 2학년이 되면 누구는 요 과목 듣고 누구는 요 과목 듣고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숫자 수가 줄어들고 이 숫자 수가 줄어들면 내신 방어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내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내신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9등급 체계에서의 학생입니다. 2학년이 돼서 물리를 이 학교는 55명밖에 안 들었네요. 그래서 갑자기 4등급이 떴어요. 과학 1등급이 나왔던 아이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1학년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 공부를 잘 해주는 것이 내신 방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1학년 내신이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했을 텐데 1학년 내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2학년 때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오르는 게 과연 쉬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희망으로만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진학사라는 곳에서 12만 5천 명의 샘플을 가지고 이제 보여준 데이터인데요. 1학년 1학기 때 3등급 초반이었던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등급이 1등급 대가 되는 비율은 0.4%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9등급 대 얘기잖아요. 9등급 대 얘기고, 3등급 대 초반이면 5등급으로 치환을 하면 2등급 끝자락이겠죠. 자, 그러면 1등급 대가 되는 경우는 0.4%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는 내신은 누적되어서 평균되기 때문에 급상승하기가 어려워요. 급상승하기 어렵고, 3등급 대가 2등급이 되는 경우는 3명 중에 1명 정도가 있었고, 3등급 대가 그대로 3등급 대가 되는 경우는 10명 중에 6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내신을 올린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내가 요 빨간색 성적을 올리는 캐퍼 안에 들어가려면 확실하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반면에 아이들이 1학년 내신이 예를 들어 생각보다 되게 안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정시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안 좋은데 수능을 잘 보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가라고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진학사가 3만 6천 명의 샘플을 가지고 이제 2개년치를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내신이 3등급 대 아이였던 아이가 수능이 1.5등급이면
1등급 대 절반, 2등급 대 절반이 나온 아이겠죠. 그런 케이스가 0.7%라는 얘기예요. 요때는 0.4%였고요. 자, 굉장히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신이 3등급 대인데 정시로 서성안을 갔대. 이런 케이스가 분당의 모 고등학교에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당연히 있죠. 그 아이들이 요 퍼센테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이라면, 사실 일반적인 일반 아이들은 내신이 3등급이면 모의고사도 3등급인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제일 많은 겁니다. 근데 분당 아이들은 보통 요 정도에 있죠. 요 정도에. 요 정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요 정도 캐퍼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 대박을 바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말 치열한 공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자, 그리고 2학년 4월 달이 되면 다시 또 그 학생부 기록이 2학년기 시작이 되니까 비교과 플래너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5월이 되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자료가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2학년 4월 말이 되면, 예비고1 학생들이 2학년 4월 말이 되면 2029 학년도 시행계획,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이 여러분들 입시에서 이렇게 뽑을 거야 라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니까 그때 그 발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때 그 전년도의 입시 결과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2가 되는 4월 말에는 2027이 아니고 2029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때 입학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확인하게 되는 대학교가 발표하는 입학 결과는 9등급 책의 마지막에 입학 결과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 그 참고하기는 어렵겠죠. 참고하기는 어렵지만 입학 결과 그래도 저 정도구나. 정시 결과도 나오니까 정시가 저 정도구나라고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선택 과목 확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또 보게 되겠죠. 자, 그럼 6월이 되면 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사이트라 그랬습니다.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를 가서 예를 들어 서울대를 찍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요 입시 결과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6월 말에 매 6월 말에 직전 연도의 입시 결과가 수시 정시할 거 없이 다 탑재가 됩니다. 요 사이트에서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이 되면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나게 되잖아요. 수시 지원의 3분의 5가 끝나게 되겠죠. 이때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입시인 2029 학년도의 시행 계획도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한 학년 위인 3학년들의 이제 수시 요강도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원서를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럼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대입 선명도를 좀 선명하게 해놓고 8월 달은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 정말 많은 분당 학생들이, 진짜 많은 분당 학생들이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하다가 내신이 딱 산출이 됐는데, 새 학기에 내신 산출이 됐는데,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는 내가 마음에 드는 대학이 아니야. 그리고 정시가 좀 더 나오니까 이제 정시 해야겠어. 요런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제가 이제 그냥 우스개 삼아서 이제 올라놨는데,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내신을 내가 아무리 올려도 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구나라는 한계치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신은 누적 평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계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야.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수능 점수밖에 없으니까 난 정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정시 파이터 애들이 막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일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학년 7월 초가 되면, 여러분들 2학년 7월 초가 되면 수능 D-500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2027년 7월 5가 7월 5일에 여러분들의 수능 500일 전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가 정시 파이터가 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단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수능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내신이 안 좋은데 수능을 잘 보는 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니까
네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지시켜야 되고 아이들도 자기 객관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현재 고2, 고3의 입시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그다음에 내년도엔 동국대까지도 들어오게 되고 고1부터는 경희대와 건국대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반영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는 더 그런 대학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젠 내신을 아예 버려버리고 학교 생활을 아예 안 해버리고 수능만 보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을 굉장히 좁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적어도 과목 선택은 잘 하고, 그 다음에 내신만은 버리지는 마라. 정도만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분당의 18개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인원과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18개 평균으로 작년에 350명, 349명이 학교를 그만뒀고 그 비율은 2.5%였고 이렇게 되면 한 반에 한 명은 학교를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왜 그만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질병 문제도 있고 교우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수가 내신 답 없어. 수능해야 돼. 나 수능 공부만 하면 되는데 학교 생활이 무슨 소용이야? 그 학교 생활하는 것도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럼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냥 수능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양산이 됐어요. 물론 분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지역이 그런데 현재 고2, 고3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현재 고2, 고3까지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수능 100%를 뽑는 대학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근데 현재 고1부터는 그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그게 늘어난다는 건 반대급부로 수능 100%로 뽑는 모집 인원이 줄어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이 굉장히 좁아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학년이지만 올해 1학년의 비율은 내년에 발표가 될 텐데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2학년 1학기가 딱 끝날 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분단고처럼 1학년 때 많고 2학년 때 적어지고 그다음 3학년 때 아예 적은 이런 패턴이 일반적이겠죠. 왜냐면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둘 일은 없잖아요. 좀 있으면 졸업인데. 근데 2학년 때도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종합전형 열심히 준비하다가 답 없네 내신 수시 답 없네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정시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2학년 1학기 때 내가 정시 파이터를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단다. 근데 너네 때부터는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거고 그 비율이 늘어날 거니까 학교를 그만두지 말고 적어도 내신학과 학교 생활만은 버리지만 말아라. 그리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렴. 요렇게까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2학년 9월이 되면 2학기 중간고사를 하게 될 것이고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10월 때는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학년 10월이 사실은 좀 제일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학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1학년 때 학생부 했던 것 그리고 2학년 때 학생부를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2학년 10월 정도가 중간고사가 끝났고 가장 학생부 활동을 깊이 있고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왜냐하면 3학년 때는 수능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요때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좀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11월이 되면 당연히 기말고사 대비해야 될 것이고 10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배부가 됩니다.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가 되고, 요 2학년 10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권을 가늠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이제 2학년 10월 모의고사의 성적표와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의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를 가지고 한 9장에서 12장 정도의 대학 라인이 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쯤이 되면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 다 먹구나. 정시를 해야겠구나라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수시 6장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논술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즌인데,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빠른 학생들은 12월부터, 2학년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12월부터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수능의 완성도가 어떤지를 보고 논술 준비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논술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이에요. 수능의 완성도가 있어야 논술도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능의 완성도가 있어야 논술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논술의 이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수능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논술을 조금씩 조금씩 아주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1, 2학년의 내신이 모두 산출이 되겠죠. 수시 지원의 5분의 4가 지나가게 되고 수시 지원하기까지 3학년 1학기 마지막 한 학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이제 대입 지원권이 한 9장에서 12장 정도 이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논술을 할 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기본부터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수험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설명회를 듣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대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고등학생으로서의 시작이 되는 거고, 예비 고3이 되면 나는 수험생으로서 이제 마인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또 대학 어디가라 사이트를 들어가서 연세대를 치고, 연세대를 치면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대학별 논술고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그 파일, 논술과 면접 기출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아, 논술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이제 우선은 딱 느낌을 받고 내 수능 완성도가 어떤지를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할지 말지, 준비를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지, 수능 역량 먼저 완성시키고 그게 언제부터 내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대학교들은 2028학년도 이후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예고한 대학교가 없어요. 근데 이게 건국대인데요. 건국대는 2028학년도부터 현재 고1, 예비 고2 학생들의 입시부터 논술을 통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2, 고3까지는 인문은 인문 논술, 자연은 수리 논술을 봤었는데 이제는 인문이고 자연이고 할 것 없이 국어, 사회, 수학을 볼 겁니다. 같이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처럼 통합 논술을 보는 대학이 늘어날지 아니면 지금과 다름없이 인문 심층할지 수리 심층할지는 내년도 시행 계획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또 하나의 시그널은 연세대가 논술을 보는 최상위 대학교인데 연세대가 올해까지는 자연계열이 수리 논술만 봤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함께 보게 되는 논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그럼 2028 때는 통합형 논술을 하려는 움직임인가? 라는 좀 물음표를 제가 갖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일지 아닐지는 내년도 시행 계획이 나와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건국대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지금 2학년, 3학년까지는 내가 다른 과목은 진짜 싫은데 수학을 너무 사랑해서 수학을 진짜 너무 잘해. 그러면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대부분이니까 수리 논술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 이제는 내가 수학을 잘하더라도 국어나 사회를 내가 잘 못하면 통합 논술 본 대학교에는 좀 밀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예비고3에 이제 방학이 되면 딴 거 없이 이제 공부해야겠죠. 수험생이 된 거니까. 근데 요때가 되면 이제 2028학년도에 시행계획도 나고 여러분들의 시행계획도 나온 상황이니까 2028학년도는 입시가 거의 끝나간 시즌이고 여러분들의 입시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유불리가 나올 거예요. 시행계획이 다 나온 상황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가 정시 파이터더라도 내신을 챙겨가야 될지, 챙긴다면 어느 정도 챙겨야 될지, 비교과를 한다면 비교과를 챙겨야 될지 안 챙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요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수시는 6장 지원하지만 한 12장 정도가 되게 되고, 내가 3학년이라 그때 성적이 극복되면 위로 6장, 그렇지 않으면 아래로 6장, 이렇게 쓰게 되겠구나 정도의 캐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예비고 3이 되면 아까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 스탠스가 다른 친구가 있었죠. 3학년 때는 이렇게 스탠스가 달라지는 친구가 있고, 갑자기 체대를 간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갑자기 뭐 전문대 취업률 좋으니까 전문대를 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때 이제 멘탈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게 되거든요. 요런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정말로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3 2028년 1월 20일이 되면 수능 300일 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12장 정도를 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상담한 것들을 모자이크해서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2학년까지의 내신과 모의고사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한 12장 정도가 어느 정도 대학교가 나온다. 요 정도 꼭 저한테 상담받으시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상담받지 않으시더라도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려 전혀 상관은 없는데, 2학년이 끝나면,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꼭 한 번은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꼭 선명하게 가늠을 한 다음에 겨울방학과 그다음에 3학년의 내 학습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수험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2학년 겨울방학 때는 꼭 뭔가를 꼭 제가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비고3에 이제 1월 달이 되면 수능 특강이 발간이 됩니다. 이 수능 특강이야말로 수능 연계 교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예비고3 때 새로 발간되는 수능 특강이 아니더라도 예비 고2 겨울방학 때도 한 학년 위에 그 선배들의 그 2028, 2022 개정교육과정 수능 특강이 발간될 거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2학년 때도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월이 되면 이제 거의 완전 개학하기 직전이잖아요. 3학년 개학하기 직전이고, 2학년 겨울방학은 내가 N수생이랑 싸우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내가 3학년 되어서 N수생이랑 싸워야지라고 하면 그땐 이미 늦어요. 왜 그러냐면 3학년이 돼도 내신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고2, 고3까지는 3학년 1학기 땐 내신 상대평가 과목이 많아야 3과목, 4과목입니다.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예요. 근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3학년이 되어도 내신 상대평가 과목이 최소 5과목, 6과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목은 내가 내신을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은 나의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나의 수능 범위는 이미 2학년 때 다 지나가 버렸거든. 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의 내신도 열심히 챙겨야 되는데 수능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이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N수생한테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내가 N수생이랑 싸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3학년 때 그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학교 생활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는 어 40% 상위 11개 대학교가 40%를 뽑는데 사실 40%를 뽑는 게 아니죠. 게다가 심지어 현재 고1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 2028학년 때는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정시에서 40%가 아닌 30%를 뽑는 게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어쨌든 현재는 40% 뽑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정시로 들어간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정시로 들어간 40%만이 재학생이고 고려대에 정시로 들어간 73.6%가 재수생이고 N수생이고 경희대에 정시로 들어간 68.8%가 N수생이고 의대는 79%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시 파이터가 된다라는 건 이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N생들과.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정말로 그 아이들과 싸울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재학생들의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의 변화인 겁니다. 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끼리만 싸우는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때 처음으로 N생이랑 싸우고 9월 모의고사 때 두 번째 싸우고 수능을 보게 되는 건데 인문과 자연 할 거 없이 재학생들의 백분위가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연 계열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얘기는 자연 계열의 N수생들이 굉장히 차고 넘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지금 선택형 수능의 체제지 여러분들 고1부터는 인문 계열이건 자연 계열이건 할 거 없이 똑같은 수능 과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수생이 들어옴에 따라서 아이들의 백분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아이 3월 모의고사를 재학생들끼리만 싸우면서 봐서 화물고사 봤는데 굉장히 잘 봤어요. 정시가 중앙대가 적정권이에요.
아, 중앙대는 가는구나. 내가 두 문제만 더 맞추면 고려대에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시에 완전 몰입을 하게 되겠죠.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가천대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멘탈이 확 터지게 됐죠. 아니, N수생이 이만큼 들어왔다고 이렇게 내가 떨어지나? 라고 막 멘탈이 터지면서 갑자기 그러면 이 아이는 수시가 급해집니다. 수시가 급해졌는데 이미 난 수시를 버렸지, 정시하느라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N수생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2개년치의 수능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수능 국어를 본 재학생의 17.4%만이 3등급 안에 들었고, 수능 국어를 본 졸업생의 37.8%가 3등급 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거의 두 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수능 응시 인원이 재학생이 35%고, 재학생이 65%고 N수생이 35%니까 요 비율 인원을 따지게 되면 재학생과 N수생이 절반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능 응시는 재학생이 65, N수생이 35인데 3등급 안의 비율은 재학생과 N수생이 절반 절반이구나. N수생이 비율적으로 두 배씩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요 34개대라는 건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인천대까지를 34개대라고 제가 칭했는데 거기서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3만 6천 명이에요. 3만 6천 명인데 16만 명이 4배가 수능을 다시 보는 애들이에요. 근데 요 안에 허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수가 요렇게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2학년 겨울방학 때 N생이랑 싸울 준비를 마쳐야 된다. 그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 완전 수험생이 되는 거죠. 요때는 3학년 때가 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 내신 교재를 그냥 수능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과 수능 특강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내신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력으로 하는 친구들은 비교과를 활용 점정을 찍을 때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야. 그럼 논술과 뭐 정시로 하게 되겠어. 그러면 학종의 몰입보다는 우선 내신과 학교 생활은 버리지는 말되 수능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전형별 유불리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이 되면 아이들이 또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몰입하는 친구들은 마지막 학기 내신이니까 총력을 하겠지만, 논술이나 정시를 보는 애들은 좀 버리지는 말되, 요 정도로.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가 있을 거니까 버리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월이 되면, 논술이나 면접 기출이 이렇게 선행학습 영역평가가 발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모의 논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의고사는 수능을 연습하는 시험이고 모의 논술은 실전 논술을 연습하는 논술이다. 그것을 각 대학교가 직접 출제한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은 현재는 온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빠른 데가 이제 5월부터 이제 8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들이 그 입학처에다가 모의논술 문제지와 그다음에 해설까지도 해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성균관대 같은 뭐 많은 대학교들이 그 모의논술의 해설 강평까지도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있으니까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들이 요 시기가 되면 이제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지필평가 준비할 때 지금 기말고사 막 준비할 텐데, 기말고사 거의 끝났나? 그럴 텐데, 기말고사 대비할 때 기출 공부하잖아요. 그렇다시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참고해야 될 것들이 요 논술 가이드북인데 요게 이제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기도 하고 또 요때가 되면 논술 가이드북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8년 4월 말일이 되면 여러분들의 수능 200일 전이 됩니다. 5월이 되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 5월이 되면 여러분들의 진짜 수시 요강과 입학 결과가 확인이 되는데 이때가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요 입학 결과가
여러분들의 바로 1년 선배인 2028 학년도 입학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의 첫 입학 결과가 발표되는 게 여러분들의 3학년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N생이랑 처음으로 싸우게 되죠. 6월 모의고사 데뷔를 할 때가 되겠죠. 이때가 되면 대학들이 이제 입학 설명회를 막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대학교에 이제 입학 설명회는 꼭 참석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수시 확정 요강이 발표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수시 확정 요강은 2029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는 N생이랑 처음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게 발표가 됐어요. 오늘 수능 응시를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런 걸 이제 넣어놨는데, 어쨌든 볼게요. 자, 6월 모의고사 때는 N수생이 18%가 들어왔어요. 9월 모의고사 때는 N생이 22%가 들어왔습니다. 수능 때는 32.5%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 6월 때 대비해서 9월 때 15,000명의 N수생이 새로 들어오고 9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N수생이랑 싸우는 건 수능밖에 없잖아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7만 명의 N수생이 새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N수생이. 그러니까 내가 9월 모의고사까지 N수생이랑 두 번 싸웠는데 수능 때 7만 명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능을 보는 N수생의 40%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때 막 백분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6월 모의고사 N수생 싸우는 시험이니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6월 때 사관학교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고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이때 확실하게 조금 더 선명한 정시 지원 가능성이 좀 나오게 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의고사 성적표와 다르게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하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고 심플하게 이렇게만 나오게 되고요. 요걸로 여러분들은 정시 지원 가능권을 처음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6월이 되면 수능 완성이 출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이렇게 사관학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분당 학생들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사관학교 원서 접수 비율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사관학교를 가고자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갈 생각은 없는데 사관학교 원서를 접수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요 1차 지필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말에 보는. 요게 국영수 지필평가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초전 성격으로 여기에다 원서를 접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죠. 특히 정식 바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하기 위한 최종 내신이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본인들의 원서를 접수를 할 6장들을 이제 보통 정하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7월 달부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제는 9월 달에 최종 확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7월이 되면 대교협에서 코엑스를 빌려서 이렇게 대학교들이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각 대학교들이 입학사정관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담해 주십니다. 이제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이제 좀 좋고요. 그다음 입장료는 2,000원이에요. 2,000원이고 이렇게 많은 줄을 서게 됩니다. 아침부터. 오픈런이에요. 거의 명품 매장처럼. 그리고 번호표가 인기 대학들은 금방 마감됩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고선 내가 원하는 게 중앙대야. 그러면 최대한 빠른 동선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여기부터 입구에서 막 달려가서 이렇게 가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월이 되면 이제 수능 원서도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를 계속 좀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때 N승이랑 처음, 9월 모의고사 때 N승이랑 두 번째 싸우게 된다 그랬는데요. 현재 고1부터는 9월 모의고사가 아니고 8월 모의고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학기 때 내신이 끝났으니까 3학년 2학기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현재는 내신을 대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현재는 서울, 고려, 연세, 한양, 동국, 성균관대, 사범대까지만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지만 여러분들 때는 경희대와 건국대도 오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대학교들이 그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2학기 내신을 버리지 말아야 될 상황들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9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은 8월 모의고사로 땡겨지게 돼서 요 8월 모의고사 때 M승이랑 두 번째 싸우게 됩니다. 왜 9월 모의고사가 8월 모의고사로 땡겨졌냐면 모의고사가 현재는 9월 첫째 주에 봅니다. 9월 첫째 주에 보고 내가 이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지 못한 채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시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9월 모 성적이 어떤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리무중인 채로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없애고자 8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8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요렇게 수시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9월 첫째 주에 요렇게 수시원서 접수를 했지만 8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이제 9월 셋째 주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8월 달이 되면 수능 응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8월 초가 되면 여러분들의 수능 100일 전이 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은 이제 내신 버리지 말라. 우선은 수능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할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9월 달에 이제 9월 셋째 주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거고요. 8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정시 모집 요강도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2029 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될 것이고 요때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 사이트겠지만 고3이 되면 무조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UA란 사이트와 진학사란 사이트인데요. 여기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두 사이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시원서 접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올해 고3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이 수시를 52만 명이 254만 건을 지원을 해서 한 명당 4.9장의 수시원서를 접수를 했대요. 자, 근데 수능 접수는 55만 명이 했는데 그 중에 33%가 N수생이었는데 52만 명이 수시원서를 접수를 했다니까 사실은 N수생도 엄청나게 대부분이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한 거겠죠. 그럼 N수생은 대체 어떤 전형을 접수를 하냐? 물론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도 지원을 하지만 대부분이 논술 전형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3개년치의 수시 경쟁률을 이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죠.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69대 1 정도의 이렇게 경쟁률을 좀 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월이 되면 딴 거 없죠? 다음 달에 수능 보니까 10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수능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요때부터 수능 전에 보는 논술과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과 면접 파이널이 되게 될 거고요. 11월이 되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수능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채점이라는 얘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해 드릴 거고, 정시에서 교과평가가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교과평가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하는 대학의 학생부 마감일은 11월 말일이 되는 겁니다. 자, 수능 가채점 직후에 대학별고사는 논술과 면접을 얘기하는데요. 요 대학 논술과 면접을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가채점을 했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 너 성균관대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가채점을 했는데. 근데 내가 수시는 경희대 논술을 한 장 써놨어요. 근데 이 경희대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단 말이죠. 나는 정시로 성균관대권이 가채점 해보니까 성균관대권이 나왔는데 경희대 논술고사를 보러 갔다가 경희대 논술에 붙으면 나는 정시로 성균관대를 갈 수 있음에도 수시에서 경희대 논술 전형에 붙었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가지 못하고 경희대를 입학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가채점 해놓고
내가 지원한 대학의 논술이나 면접을,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이나 면접을 응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수능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1078일 뒤가 됩니다. 1078일 뒤가 되고, 제가 요 학생의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대리만족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표정을 지어본 게 언제인지 잘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지 않는데 정말 이런 정말 엄청난 해방감이 좀 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가채점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업체별로 가채점 등급 컷을 나오게 되고 이 가채점에 따라서 본인의 지원권을 가늠을 해서 논술과 면접을 갈지 안 갈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능을 본 바로 그 주 주말에 많은 상위권 대학교들이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매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균관대 논술고사일의 풍경입니다. 정말 많죠. 성균관대가 이렇게 딱 사진을 찍기 길이 되게 좋습니다. 정말 이런 극심한 경쟁률 안에서 논술고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논술 전형 경쟁률은 어땠냐? 탑 20을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보면 뭐 이러했습니다. 뭐 금싸라기 땅의 아파트 분양보다도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 좀 되게 되는 거겠죠. 그 논술전의 경쟁률을 제가 라인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아, 내가 연고 소송안을 가겠어? 그러면 76명은 제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면접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제가 면접 설명회를 했을 때 그걸 캡처해 온 거고요. 면접 준비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 내가 11월 달에 봤던 수능의 성적표가 통지가 되고, 올해 고3 학생들은 내일 통지가 되고, 예비 고3 학생들은 12월 11일 날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때부터 막 수시 합격 발표가 막 시작이 돼요. 내가 수시 6장을 합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장이 붙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놔서 뭐 합격 발표되고 등록해놓고 더 가고 싶은데 추가 합격 발표되면 여기 취소하고 등록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1월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논술과 면접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합격 통지서가 막 수시 합격 발표가 막 나겠죠. 이게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저랑 상담했던 친구들 보내준 이제 합격 통지서인데 이게 다 메디컬인 친구들이에요. 그 3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시 합격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 되면 올해는 12월 18일 날부터 하게 되네요. 수시박람회 했던 것처럼 정시박람회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시 지원을 하기 위한 이건 제 이제 정시 상담 그 샘플인데 이렇게 정시 상담해서 이제 정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시 원서 지원을 하고 정시에서 다 뽑은 다음에 여기서도 정시에서 다 못 뽑은 인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추가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메디컬에서도 약간명 추가 모집이 발생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이 뭐 350대 1이 넘게 되는데 이때가 2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2월 말 정도가 되면 이미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은 재수종합반 등록해놓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때 추가 모집 발표가 되면 그때 막 원서를 던져놓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예비 고1 1월, 다음 달부터, 그다음에 3학년 2월까지의 3년 2개월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은 1078일 남았고요. 이제 1078일을 위한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 시작이 될 건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분단고별 설명회, 그저께 했던 2028 이후의 대입 설명회, 그 다음에 오늘에 했던 여러분들의 3년 프리뷰, 3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시기별로 뭘 체크를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뭘까요? 이제 1, 2월 달이 되면 분명히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1, 2월 달에 했었던 아까 투두리스트 기억하시죠? 아, 내가 1월 말에 1월 23일 날 고등학교 결정이 되면 1등급이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고 무슨 동아리 들어갈까? 프로그램 어떨까? 교과 편제는 어떨까?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 언제 깔려 있나? 그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로드맵을 세워야 될 것이고 여러 꿈이 뭐 진로는 명확치 않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계열 학문의 갈래라든지 학과의 갈래, 그다음에 무엇을 배우는가, 어떤 진로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는 시간이길 바래요. 제가 항상 그 예비고일 학생들한테만 내놓는 이제 슬라이드긴 한데요. 사실 그 어른들도 좌절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여러 일들로. 근데 연약한 아이들은 사실은 정말로 그 좌절을 겪는 순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좌절을 이겨내고 다시 또 열심히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잘 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복 탄력성은 순식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고 작은 좌절과 실패들을 딛고 일어서는 습관들로부터,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과 본인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순간부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나왔을 때 포기하고 마느냐, 아니면 그것을 딛고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런 마음가짐, 그럼 강인한 나, 나를 사랑하는 나, 그리고 입학 준비를 마친 나의 시간을 마련하길 바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향후 1078일, 그 이후의 대입학까지를 응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눈이 많이 쌓였는데, 저도 이제 퇴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일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출근길 되게 조심하시고요. 이제 나가셔야 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 녹화를 끊고요. 녹화를 끊고, 잠시만요. 녹화.